영화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대에 쫓겨 산성까지 들어오게 된 왕 인조는 신하들에게 방도를 묻습니다. 최명길은 세자를 볼모로 보내고 항복할 것을 주장하면서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하고 말하죠. 반대로 김상원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옵니다 라고 말하고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호란을 겪은 후 17세기 조선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명분과 실리, 둘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역사 속에 참 많았죠. 후대 우리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실리를 선택해야지 바보 아냐?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명분 대신 실리를 선택한다는 건 세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야만 하는 어려운 결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위기에 처한 17세기 조선에서 명분보다 실리, 실천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던 박세당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조선사회 주류의 통치 이념은 성리학, 즉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주자학이었어요. 그런데 17세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됐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먼저 송시열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자학적 개혁안이 있어요. 양반도 평민들처럼 조세와 군역의 부담을 지게 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러한 변화로 인해 양반의 지위가 위협받을까봐 오히려 주자학적 사회 질서, 즉 신분제를 더 강화하려 시도했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대의 명분, 신분 질서에 집착하는 꼴이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에 반발하는 학자들도 있었겠죠? 박세당은 명분이나 수양을 강조하는 주자학적 개혁안에 반대하고 실질적인 개혁과 실천을 강조했답니다. 그는 당시 학자들이 명분에 집착하는 이유가 세계를 만물의 이치인 이와 사물의 진료인 기만으로 다 설명을 하려는 주자학적 인식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는 주자학적 시선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성현들의 유교 경전을 해석하고 그로부터 개혁안의 근거를 마련해 탈주자학적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주자학적인 것은 뭐고 탈주자학적인 것은 그래서 도대체 뭔데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했는지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두 관점의 비교는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중용에 나온 천명지위성, 즉 하늘이 준 것이 곧 본성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대비가 잘 된답니다. 먼저 주자학에서는 세상 만물의 근원적 이치인 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가 사물의 진료, 즉 사물의 재료인 기와 결합하여 사물이 된다고 보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주자학에서는 이 이가 모든 인간과 사물에게 동일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주자학의 입장에서는 모든 세상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하며 그 원리는 세상의 모든 사물의 내부에 담겨 있었던 거죠. 모두 같은 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각각의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기와 결합하기 때문이었어요. 기는 개별적인 것으로 개체마다 우수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나뉜다고 주자학은 생각했던 거죠. 결국 주자학에서는 천명지위성을 이 이가 하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준 본성이라고 해석했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박세당은 기존의 유교 경전을 탈주자학적으로 해석하려 했다고 말했죠. 박세당은 주자학이 사용하는 이와 기가 아닌 도와 기로 세상을 인식했어요. 박세당의 도는 이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사물의 근원적 원리라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도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형상을 부여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형상화된 사물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주자학의 보편 원리인 이는 모든 사물의 내부에 똑같이 존재한다고 말했었죠. 반면 박세당의 도는 사물 이전에만 존재하고 사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이 도로부터 형상을 부여받은 구체적인 사물이 바로 기인데요. 주자학의 기와는 한자가 서로 다르죠. 주자학의 기는 사물의 진료라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기운 기자를 쓰지만
박세당의 기는 형상화된 구체적인 사물이었기 때문에 그릇 기자를 사용했답니다. 박세당의 기의 본성은 보편 원리인 이에 있지 않았어요. 개별 사물마다의 고유한 이치이자 원리인 칙이 기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인간과 사물을 아우르는 보편 원리라는 것은 없다. 사물은 가지지 못하고 인간만이 가지는 능력이 존재한다. 박세당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는 능력이 바로 천리를 깨달을 수 있는 도덕적 능력, 도를 깨달을 수 있는 덕인 거죠. 달리 말하면 인간의 칙이 바로 덕인 거예요. 박세당은 이 능력이야말로 중용에서 말하는 천명지휘성이라고 봤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두고 주자학은 사물의 실체는 이와 기의 결합이라고 본 반면 탈주자학적 관점의 박세당은 이는 사물의 실체 이전에만 존재할 뿐 실체는 기라고 봤어요. 그리고 사물의 본성은 개체별로 다른 칙에 있다고 봤죠. 결국 천명지휘성에 대해서 인간이 천리인 이 자체를 타고난다고 선천적으로 본 주자학과 달리 박세당에게 천리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으로 후천적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보았던 거죠. 자, 지금까지 주자학과 박세당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봤는데요.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다르니 서로 생각하는 학문과 실천의 방법도 다른 게 당연하겠죠. 천리는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했던 주자학에게 학문의 방법은 어땠을까요? 보편 원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봤으니 당연히 학문은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이 되겠죠. 거경궁리,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이치를 추구한다가 바로 주자학의 학문의 방법이었어요. 중용의 천명지휘성에 대한 주자학과 박세당의 해석이 달랐듯이 또 다른 유교 경전인 대학의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도 서로 갈렸는데요. 주자학에서는 경물이란 사물로부터 이를 탐구하는 것이라 봤어요. 어차피 인간과 사물의 이는 같은 것이니까 사물로부터 보편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이 경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원리를 깨달은 알매 궁극에 이른 상태가 바로 치지라고 생각했답니다. 주자학에서는 경물의 과정과 함께 도덕적 수양을 거쳐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알매에 다다른 다음에야 실천이 가능해진다고 봤어요. 반면 박세당이 얘기한 학문의 방법은 행기처물이었어요. 행기란 천리에 밝은 마음의 본성, 아까 이야기한 인간의 천명지휘성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고, 처물이란 각 사물의 원리이자 이치인 칙에 따라 매사를 알맞게 처리하는 일이었죠. 즉, 둘 다 주자학이 말하는 학문보다는 훨씬 더 실천적인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박세당에게 올바른 학문의 방법은 칙에 따라 알맞게 일을 처리하는 처물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처물이야말로 대학의 경물치지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봤어요. 박세당은 경물이란 사물의 칙을 탐색하는 것, 즉 개별 사물의 원리를 아는 것이라 생각했고, 치지는 그 알매 따라 올바르게 처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뜻이라 봤답니다. 실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나 실천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박세당. 당연히 그의 개혁안은 주자학의 개혁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바꾸고자 했어요. 조세와 군역에 대한 개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국 운용이나 사회 질서 그 자체를 뒤바꾸려 했죠. 사실 기존의 주자학은 대의 명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왕권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어요. 왕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군주 성왕론이나 왕이 좀 모자라면 왕의 신임을 얻은 선비가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세도재상론 같은 사상 때문에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박세당은 이에 반대하며 왕권을 강화하고 왕 자신의 책무를 강조하는 한편 양반과 평민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성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도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누구나 일상에서 도를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했던 박세당에게 신분제의 철폐는 당연한 결론이었죠. 이를 혼자 막무가내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현들의 유교 경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며 그 근거를 찾았다는 점,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개혁안은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박세당의 탈주자학적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주자학적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했던 박세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리보다 명분을 택한 당시의 학자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멍청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태어날 때부터 믿어왔던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걸 송두리째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주자학을 신봉하는 보수적인 학자라 알려진 송시열도 17세기 조선에서 부족하나마 다양한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러한 점에서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주자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보려 했던 박세당의 시도가 더욱 의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